자,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56살 강윤성,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얼굴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죠. 경찰은 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원이 공개된 강윤성의 인상이 최근에 많이 좀 달라져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가 배포가 됐는데 지금 검거된 요즘 시기의 얼굴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얼굴로 돌아다니면 이 수배 전단만 보고는 상당히 좀 인지하기가 힘들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일단은 뭐 수배 전단은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검거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상관이 그거보다 없죠. 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강윤성의 이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신상 공개 되는데 신상 공개 왜 하죠? 신상 공개를 하면 이 사람한테 혹여라도 잠재적으로 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까지 네. 추가 범행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강윤성 사진이 다 공개되고 아유 흉악범 치고는 그렇게 인상이 나쁘지 않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진이고 준명승 사진입니다. 뭐하러 공개해요 저러면? 네. 신상 공개를 하는 제도적 취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 지금 6월에 찍혔다는 사진은 본인이 출소하고 지인한테 나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뭐 돈을 좀 보내달라. 저쪽이 누군지 모를지 모르니 본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제일 최근 사진을 공개를 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한번 이 부분은 네. 그냥 인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네 이게 사안의 핵심이 아니고 네. 신상공개제도 왜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점검이 돼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강윤성의 얼굴은 향후에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카메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달 31일이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강윤성은 이런 말을 던졌었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똑같아서 그런 거야.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똑같은데. 자, 강윤성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됐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다른 여성, 그러니까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요? 이 강윤성 사건이 일어나자 여성들이 지금 이 제노사이드하고 비교해서 네. 혐오범죄 젠더사이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여성을 무시하고 또 여성에게 강요하고 이런 현상이 하나다. 그 혐오범죄다. 네. 젠더사이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성 살해 비율이. 네. 그리고 연간 한 17,000건 정도의 강제 추행, 네. 그리고 9,500건 정도의 강간이 일어나는 아하.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 2015년도인가요? 강남역 묻지마 살해 사건. 네. 여성이라서 죽였다 그런 여자. 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 강윤성이라는 사람도 그런 범죄의 하나의 유형 속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사회 문제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윤성은 또 이 반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이 평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강윤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요. 성폭력 범죄 여러 유형 가운데도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약물 치료 대상이 검토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의 흉악범이고 이 정도의 반복되는 성범죄자라면
이 화학적 거세가 검토가 됐을 법도 한데 법원에서는 이게 왜 검토가 안 됐던 겁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되기 5년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화학적 그 거세. 거세 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약물 치료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은 물리적 거세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판국이에요. 네. 그리고 사법당국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에 더 그렇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더 강한 수단이 필요하고 박범계 장관이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전자발찌 체계가 전자감독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세밀한 그런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네. 조금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네. 지금 그러니까 2011년에 이 화학적 거세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수감된 사람 말씀하셨던 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청구 대상이 아니죠. 네. 다만 수감되는 사람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동의가 동의하시겠어요? 있으면. 안 본인은 하지. 안 하겠죠. 안 또.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